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했는데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란 문구를 선거 공보물과 선거사무소 벽보에 썼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의원과 정당 경력을 적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인 대구에서 정치 경력을 쓴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강은희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을 어기긴 했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비례대표 경력을 표기했고 사전에 선관위의 조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강 교육감은 재판을 마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이 강은희 교육감에게는 200만 원을 구형한 것은 죄를 더 무겁게 봤다는 겁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읽힙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잡힌 가운데 재판부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재판을 맡은 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한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검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사건 가운데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로 해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약속한 지 꽤 됐는데 달라졌다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인적 쇄신 물갈이를 위해 조직위원장을 새로 뽑는데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여론에 떠밀리듯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석사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여론조사 조작에 관련된 의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여론조사 관련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 좀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윤리위원회 오늘 중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공개 오디션을 거친 새 조직위원장 선정도 어느 한 곳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대구 동구 앞 지역의 시의원과 구의원 등은 당을 배신했던 경력자를 임명하려 한다며 성명을 내고 중앙당 비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아직 새 조직위원장 발표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의 공모한 신청자를 중앙당에서 내려보내는 낙하산 조짐이 나타나자 심상찮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 전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려보내서 안 됩니다. 완전히 그게 아딱하면 이제 가만히서가 안 되죠. 한국당이 무너진 보수를 일으키겠다며 인적 쇄신을 선언하고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무리를 일으킨 당원들에 대한 제19 감싸기와 내리꽂기 같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방의원들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구시당도 의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 당 차원의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의원 100만 원 벌금 선고와 강은희 교육감 200만 원 구형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선거 사범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군 의회들이 예정됐던 해외 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의회는 의원 10명 등 15명이 다음 달 11일부터 8일 동안 가려 했던 베트남 해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봉화군 의회도 지난해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뜨선시와 새마을 시범마을 현장과 호이안 연등축제 등을 5박 7일 일정으로 다녀오려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퇴 등 해외연수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의회들이 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70.4%가 찬성했고 26.3%가 반대했습니다. 지역이나 연령, 정당 지지층 구분 없이 해외 연수 금지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연령대로는 20대가 81.3%, 이념 성향은 중도층이 74.1%, 정당 지지층은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74.5%로 해외 연수 금지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홍역이 경북까지 퍼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인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8,000여 명에 대해 홍역 항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의료기관에서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된 13명 가운데 성인은 7명, 그중 의료인이 5명입니다. 홍역 환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병원인 만큼 의료인의 감염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린 의료인이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들과 접촉하게 되면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홍역 증상이 있는 환자를 따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현재 3곳에서 15곳으로 늘렸습니다. 모든 대학병원과 구군 보건소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의 1, 2차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대학병원 직원 전체, 그리고 119 응급대원과 보건소 직원까지 모두 18,000여 명의 홍역 항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 의료 종사자가 홍역 관련해 가지고 조금의 의심이 있다면 벌써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는. 아직 홍역 항체가 없는 영아와 유아의 홍역 예방 접종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1차 접종은 생후 12개월부터 시작하지만 6개월 영아부터 접종하도록 하고 4살에 시작하는 2차 접종도 생후 16개월로 앞당겼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그 아이들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감염된 아이들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금까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13명이 접촉한 환자와 가족 등 5,200여 명을 상대로 감염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로운 홍역 환자는 사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홍역 환자는 13명으로 대구 11명, 경북 2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에 격리돼 치료 중이고 나머지 6명은 퇴원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는 지난 주말 1명이 추가돼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3대 문화권 사업 문제점을 조명한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가야산 역사신화 테마공원을 취재했는데요. 120억 원을 들였지만 하루 40명 남짓 방문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원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 수림면 가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공원입니다. 지난 2009년 3대 문화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49,000제곱미터의 국비를 포함해 127억 원이 투입돼 만든 시설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야국 건국 신화인 정겸모주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 테마관과 산책로, 숲속 쉼터, 상하덤 마당 등 체험과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성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자신했습니다. 개장 초기와는 달리 찾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건물 전체가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 한 해 방문객 수는 15,000명으로 하루 평균 40명 수준입니다. 성주군은 관람객 수가 애초 예상보다 늘지 않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0원을 받던 입장료를 올해부터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내용물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보안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운영비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예산 먹는 시설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김천시 계령면 서부교차로 인근 국도에서 어모면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 승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5톤 화물차와 승합차 운전자가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짙은 안개로 화물차가 서행 중인 것을 뒤따르던 차들이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